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비도 오고 주가도 급락하고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요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뭐 다른 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가 13년 만에 역전이 됐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막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오늘 저녁에 올라와야 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도 급락한다면 또 아마 내일 아시아장은 또 무너지겠죠. 뭐 일단은 오늘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 상해종합뿐만이 아니고 오늘 중국 시장은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 0.2%, 선전종합 0.4%, 뭐 A50 지수 0.2%, 0.3%. 심지어 이 항생이면 대만이죠, 그죠? 아니 저기 저 홍콩이죠. 홍콩마저도 이 지정학적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장 반응은 제가 봤을 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니케이가 좀 많이 폭락했죠. 니케이가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 미국장이 보시다시피 3%가 빠진 거에 비하면은 솔직히 오늘 아시아는 상당히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안화 환율, 만약에 진짜 어떤 큰 일로 간다면은 위안화 환율이 아마 다시 한번, 그죠? 금융위기가 난다고 하면 제일 취약한 고리가 지금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긴 장대 양봉이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장대 양봉 만들지 않고 뭐 그럭저럭 제가 봤을 때 일단 선방은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없다. 현재로서는 뭐 이런 아시아장의 움직임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결국은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8시 정도 됐는데요. 2시간 반 뒤에 열리는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해종합 뭐 아시아장의 미래가 결국 내일 결정이 되겠죠.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없어.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니케이 겨우겨우 일단 저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이 급락한다면 아마 이 저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니케이, 일본, 그리고 중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중국은 이미 뭐 무역 분쟁이니 뭐니 해서 사실 많은 악재가 선반영 됐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상승 마감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단은 좀 고무적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제 반등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아시아장은 이랬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역전된 건 이미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보시면은 사실 오늘 많은 기사들이, 많은 언론들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를 많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연방준비제도의 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연방준비제도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걔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뭐 금리를 내리면은 좀 잠깐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제가 봤을 때 내릴 것 같긴 해요. 금리 내릴 것 같긴 해. 뭐 일단은 채권 시장의 금리 하락 뭐 이런 거 자체가 월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옐런까지도 이런 얘기를 일단 하긴 했죠. 신경 쓰이는 거예요. 분명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굉장히 미래에 있을 어떠한 경제 침체의 지표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옐런 의장조차, 전직 의장이죠, 옐런조차 나와가지고 안심해라 라는 일단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 해줬습니다. 트럼프는 승질 났죠. 트럼프는 야, 저는 뭐 연준 놈들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연준이 정책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오늘 오전에 녹화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고 해서 당장 제가 봤을 때 당장 어떠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설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뭐 유동성이 이겨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 여러분들 명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름 연준도 하나의 그 세력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명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연준 얘네 뭐 일종의 정치 세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동을 하려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당장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되는데, 양적 완화 빨리 실시하면 해결이 되긴 될 건데, 근데 문제는 연준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당장 긴급하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관해서 뭐 긴급하게 오늘 내일 이렇게 대응할 만한 그런 명분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음 달 언제? 9월 17일, 18일 FOMC 회의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남았죠.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왜 개입하지 못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하고 실업률 관리가 연준의 어떤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6%, 5월 달에 3.6%, 3.7%. 쉽게 말해 미국은 지금 뭐 완전 고용 상태예요. 이 정도 수치가 언제 정도냐면은 2000년 IT 버블 났을 때, 뭐 이보다 낮았던 적은 69년대 고도 성장할 때,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뭐 53년도 한국전쟁 끝난 직후 이 정도가 있네요. 그죠? 아무튼 뭐 너무 좋아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라 가지고 뭐 어떻게 고용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죠? 명분이 없어요. 명분 1번이 없어요.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부분, 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해서 물가를 좀 상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또 금리를 좀 낮출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두 가지 물가 지표입니다. 핵심 PCE 지표라고 해서 하나의 물가 지수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뭐 계속, 그죠? 미국 GDP는 계속 3%, 4% 성장을 했지만은 뭐 물가 상승은 1%, 2% 내외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CPI도 좀 연준에서 좋아하는 지표인데 CPI조차 뭐 2%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물가가, 그죠?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물가라든가 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도무지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킬 만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은 자꾸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하도 옆에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으니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덜컥 내려버리면은 저거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해서 금리 인하한 거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그런 의문도 좀 가지게 만들죠. 지금 금리 인하를 덜컥 해버린다고 하면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연준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뭐 일단은 시장 여론이라든가 현재 뭐 주가에 오는 뭐 충격이라든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향후 이런저런 좀 비데이터적인 비정형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뭐 9월 중순에는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언제 그럼 언제 금융위기 오냐? 금융위기 이번에 안 온다며, 그죠? 제가 이번에 금융위기 안 온댔는데 그럼 언제 올 거냐?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최소 뭐 400일, 500일은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보려면은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워낙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그런 묘한 상황에 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입니다. 1년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금융위기는 제가 봤을 때 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2021년이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2021년이. 트럼프가 목숨 걸고 아마 막을 겁니다. 금융위기가 올 조짐이 수상해 보인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중국하고도 손잡을 거예요, 이 양반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다음번 재선은 없고요. 다음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실패한다면은 지어놓은 죄가 많아서 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는 자기 현재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11월 이후에 자기의 이제 남은 여생을 걸고 지금 이번 재선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절박하죠.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본인의 성과가 경제를 호황으로 만든 대통령이다 라는 게 자기의 성과인데 그와 관련해서 항상 자기가 주목하는 게 주가를 끌어올린 대통령이라는 게 자기의 자존심이자 뭐 타이틀인데, 근데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금융위기를 만들어낼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지지율에 펌핑을 하고 싶으면은 아마도 뭐 올해 부양책 많이 써서 좀 주식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0년 11월 3일. 네, 잘 보십시오.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 현재 440일 남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 같은 거는 2021년에나 돼야 올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럼 대충 맞죠? 지금 어제 저녁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2020년 8월 1년이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지 1년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한 21년 정도에는 금융위기를 좀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내년이 일단 국회의원 총선이 있죠. 한국 대선은 언젠가 볼까요? 한국 대선은 2022년이네요. 그죠? 한국 대선은 2022년입니다. 만약에 저의 금융위기 예상이 21년이 이게 맞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금융위기를 맞은 비운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마 금융위기가 나서 한국이 흔들흔들 한다면은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음번 대선에서는 또 다시 야당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1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1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죠? 총선까지는 어떻게 뭐 계길 수 있습니다만 내년이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좀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에 관련된 얘기, 언제쯤 위기가 올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나 미국이나 어쩌면 한 번 정도 좀 저점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뭐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초단기적인 텀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이번 위기만 잘 견디고 나면 뭐 여기 써 있죠. 한 440일 이상은 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네요. 오늘 저녁 미국이 좀 반등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